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네, 다시 읽는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제 책장에 꼽히지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책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야만 하겠다 하는 극히 개인적 목적 때문에 생겨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쓸데없는 책들을 골라내서 자꾸 갖다 버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연관 책들을 더 사 모으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코너 없앨까봐 진짜 나 이 코너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네. 사람들은 이 코너가 재밌다고 그러는데 인생이 하여튼. 네. 자, 최근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맞물려서 오늘 가져온 책은 FBI의 이제 발음도 안 돼요. 나이 먹었더니 턱이 빠진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음식도 자꾸 흘리고 발음도 세고 여기 흘려요. 이렇게 흘리고 분명히 흰색 티 입고 나왔는데 저녁 되면 여기 뭔가 그날 먹은 게 여기 다 흘러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FBI 심리분석관 로버트 레슬러의 수사 기록을 모은 살인자들과의 인터뷰입니다. 한국 제목이 더 재밌어요. 원제는 Whoever Fight Monst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제목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몬스터라고 하면 이제 괴물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왜 이 원제가 마음에 안 드는지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버트 레슬러의 수사 기록, 쉽게 얘기해서 연쇄 살인범들, 아주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책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잡힌 거죠. 잡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소위 이제 프로파일링 기술을 확립시켰던 최초의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소위 연쇄 살인범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시리얼 킬러라고 하는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인물이 또한 로버트 레슬러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주로 쓰이게 된 단어였고, 물론 그 이전에 뭐 잭 더 리퍼 같은 영국을 그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의 살인마도 전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어찌됐건 그런 살인마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소위 공식적으로 연쇄 살인마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최초의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로버트 레슬러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을 사게 된 계기는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푹 빠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시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역사서에 훅 빠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 반면에 뭐 자기계발서에 막 이렇게 책을 사모으게 되는 시기도 있는데, 이 당시엔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남녀 심리, 뭐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뭐 유아, 뭐 청소년기, 뭐 이런 심리, 대중 심리, 뭐 이런 거 다 사서 모으고 그 보다가 결국은 이제 살인자들의 심리도 궁금해져서 샀던 그런 책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거 잠깐만 얘기해놓고 나니까 좀 이상하다. 왜 살인자들이 궁금해요? 왜 궁금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내가 이상한 사람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 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미드를 보면서 그 미드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우리가 따라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드라마의 하나로서 이제 재밌게 보는 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세계를 마주한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꽤나 흥미롭게 읽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이 모티브가 돼서요, 이후에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뭐 양들의 침묵이나 하니발 같은 경우도 이 로버트 레슬러의 어떤 분석 기록을 가지고 많이 참조해서 소설이 쓰여졌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아마 등장한 그 시즌 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목은 마인드 헌터인가요? 맞을 거예요 아마. 마인드 헌터인가 그 미국 드라마 있습니다. 그게 FBI의 이제 두 명의 수사관이
연쇄살인범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어떤 심리를 이제 연구하는 프로파일링 기술을 만드는 그 초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어떤 근간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이 책을 읽어 나갔었는데 최근에 이 리리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인상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제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수많은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인터뷰가 담겨져 있는데 그들에게서 아주 굉장히 많은 유사한 공통점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프로파일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25세에서 한 40세가량 백인 남성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내성적이며 이제 혼자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병력이나 마약 경험이 있고 남녀를 불문하고 교제가 거의 없다. 그리고 실직 상태일 경우가 많고 자기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뭐 엠번방 문제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도 어떤 잔혹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때마다 SNS가 들끓습니다. 국민청원하고요. 더 큰 형벌로 때려야 된다. 신상 공개해라 하는 이야기들 하죠. 실제로 그런 어떤 행동들이 그들의 어떤 범죄에 대한 응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 과연 예방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형량을 더 높게 가져가면 거기에 겁먹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형량이 높아지거나 극단적으로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율이 떨어진다라는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범죄가 주느냐? 잡힌다. 반드시 잡힌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오히려 형량이 낮더라도 범죄율이 떨어진다라는 의미 있는 기록이 있다라고 몇몇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사회적인 아주 큰 범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아주 무차별로 공격하죠. 그리고 그 공격은 감정의 어떤 배설과 함께 정당화됩니다. 왜냐하면 일말에 동정의 여지도 없는 어떤 괴물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가하고 형벌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국민청원하는 것은 정당화되니까요. 근데 로버트 레슬러가 이야기하는 이 살인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들입니다. 특히나 남녀 관계에 있어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적 관계가 거의 전무한 그런 외로운 인물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소외됐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범죄자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극단적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괴물이라고 칭하고 혹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명명해버리면 우리는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은 없거든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그들을 공격해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겠어? 그런 흉악 범죄자를 무슨 인권을 보장해줘? 하면서 무차별로 공격해도 아무도 공격하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레슬러의 이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는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괴물이었을까? 아마도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강력 사건에 굉장히 분노했던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은 더군다나 그런 이야기엔 별로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들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징벌적인 형벌을 때림으로써 사형제도라는 어떤 극단적인 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앞으로 더욱더 넘쳐나게 될 강력범죄들을 예방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연에 들어가서 그들은 과연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는가, 키워졌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게 하지 않는다라면 제2의, 제3의, 제4의 흉악범들은 계속해서 사회 속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레슬러의 이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는 프로파일링 기술이라고 하는 그들을 체포하는 최고의 방법론적 성과를 이뤄낸 것과 함께 과연 우리 사회 속에서 양산되는 그 괴물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성장했는가, 또한 어떤 조건 속에서 조금씩 사회로부터 멀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회원 리뷰는요 7.8점입니다. 높지 않은 점수인데 좋아요는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산 것은 아니지만 나름 재밌게 봤다. FBI 요원이었던 사람이 쓴 책인데 범죄 심리 그리고 범죄 패턴 등을 분석한 책으로 지금까지 봤던 여러 영화와 드라마들을 떠올리는 재미가 있다. 이 책이 모티브가 되었더니 더 흥미진진하다. 이 책을 읽고 다시 양들의 침묵과 덱스터 등을 봐야겠다. 덱스터는 최근에 다시 봤는데 재미없어요. 옛날엔 재밌었는데 조금 촌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들의 침묵은 지금 봐도 재밌더군요. 별로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샀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는 밤에 악몽을 꿨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니 내 정신까지 나갈 것 같았고 희생자들의 감정이입이 돼서 더 이상 활자를 읽을 수 없었다. 아니 그 책을 읽고 나서 감상이 힘드셨던 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책이 별로라고 평가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이 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정보는 갖고 책을 사셨을 텐데 이 책이 뭐 유쾌 상쾌 명랑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별로요는 이런 의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도 한두 번은 더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흔히 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존재였어 라고 아주 쉬운 감정적 평가 속에서 저 역시 사적 복수와도 같은 그런 어떤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올 때 한 번쯤은 더 냉정함을 유지하며 저런 사건과 저런 범인들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선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어떤 깊은 고민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걸 떠나서요 재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리디어스 다루기에 충분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버트 레슬러의 수사기록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이번 주 리디였습니다.